자, 1월부터 사교시 한다 그랬죠? 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 타 필요하죠? 그 중에 사회적 타당성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칠판으로 오시면 일단 103조가 나오는데 103조부터 우리 시험범위에요. 그러니까 1조부터 102조까지는 원래 시험범위 아닙니다. 제목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같은 말로 뭐 사회질서 위반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조문 보세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죠. 다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이 말이 애매모호합니다. 좀 추상적이죠? 아무튼 좋은 말 같아요. 이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로 한답니다. 다음 746조 불법어진 급여가 나와요. 자, 여기서 말은 불법 있잖아요. 여기서 말은 불법이랑 이 103조 위반을 말합니다. 또는 다음 주 103조, 104조. 그래서 103조, 104조 위반을 말해요. 그게 반사회적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강행규정 위반을 말한 게 아니에요. 뭘 말한다? 103조, 104조 위반을 말합니다. 다시 불법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요. 그러나는 다음 주 할 텐데,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104조입니다. 수익자 폭리자에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단서는 다음 주 104조예요. 오늘은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가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이런 거 봤죠? 어떤 게 뭐냐면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원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필 그 무효가 여기 103조 104조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걸 뭐라 불러요? 불법어진 급여. 그래서 아까 여기서 746조 그 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가 불법어진 급여입니다. 103조 104조일 때. 자, 그럼 이걸 잠깐 오늘 보충 프린트 있죠? 보충 프린트 보충 2번 한번 펴보세요. 이거 출력해서 꼭 보셔야 돼요. 보충 2번 펴보세요. 이겁니다. 민포 보충사. 이거 뽑으셔가지고 10월까지 계속 보는 겁니다. 이거. 그럼 보충 2번에서 법조문 3개 있죠? 741조 부당이득 내용 보세요. 법률상 원인 없이 예를 들면 무효처럼, 그 예가 무효예요. 무효처럼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다음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그럼 이익을 반환해야 되죠. 반대해서 가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예요. 741조. 다시 이익을 반환해야 되죠. 반대해서 가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음 746조까지 봤어요. 그리고 748조는 다음에 볼 겁니다. 이렇게 참고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불법어진 급여 예를 잠깐 이제 들어볼게요. 갑이란 유부남인데 을려는 배우자 아니에요. 배우자 아닌 여자와 첫 계약합니다. 즉 갑이 그랬어요. 야, 너 나랑 2년 살아주면 이 아파트 너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아파트 받을 생각으로 2년을 딱 살았어요. 눈 딱 감고 2년 살았습니다. 그럼 갑이 부동산 소유권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안 넘깁니다. 안 넘겨요. 소유권 등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을려가 저러다가 법원에 소송을 했어요. 아저씨 준다 했으면 줘야 되죠? 라고 소유권 이전 청구하는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쫄았죠? 갑이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갑 측 변호사가 판사님 이거 전부 다 무효 아닙니까? 그랬어요. 왜 갑 변호사가 이게 무효인가 물어봤을까요? 그렇죠. 이게 만약 무효라면 갑은 이행 전에 소유권 넘길 필요 없고 을은 소유권 넘겨라고 청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 측 변호사가 이게 무효 아닌가 물어봤어요. 그럼 법원은 판단해야겠죠. 근데 판사가 우리나라 법조문을 다 뒤져봤더니
첫 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양심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데 판사는 아직도 남자가 더 많죠. 혹시 자기도 이런 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효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무효라는 조문이 없잖아요. 그때 103조 딱 들이대요. 103조. 첫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배돼서 무효가 된다라고 103조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이행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을은 이행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갑은 등기 넘길 필요 없고 을이 이행 청구에도 을이 소송에 집니다. 을이 져요. 못 받아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럼 또 뭐 을 불쌍하세요? 뭐 어려운 것이 상처받았겠네. 불쌍하세요? 안 불쌍해요. 여러분 꼬신 놈이나 넘어간 여나 누가 나빠요? 또 자기 생각 들어가네. 둘 다 나빠요. 둘 다. 법에서는 둘 다 나쁜 놈 봐요. 아니 유부남이 꼬시면 을은 뿌리쳐야겠죠. 덥석 물면 어떡해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안 불쌍합니다. 그래서 을은 못 받아온다. 자 이번에는 을이 2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갑도의 약속을 지켜서 갑도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렇게 넘겨줬다. 갑도 등기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받을 거 챙겼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이제 갑 전화도 안 받아요. 완전히 모른 차입니다. 갑이 열받아서 친구들한테 고민 상담,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친구들이 역시 너는 초짜라 뭘 모르구나. 이 초짜야. 무효인데 뭐 하려고 이행했어? 무효인데 이행했으니까 다시 가서 받아와 그랬어요. 그래서 갑이 쫓아가서 야 무효인데 괜히 넘겼네. 다시 부당이득 반환해 돌려줘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반환 청구 못합니다. 보세요.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 청구 가능하거든요. 근데 하필 그게 여기처럼 103조 무효라면 주문 끝이에요.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것을 불법어진 급이랍니다. 그래서 갑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이 청구 못하죠. 근데 이 청구 못하는데 그러면 갑이 소유권으로 이건 말소 청구나 반환 청구 허용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아니 이건 안 되고 이거 된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갑은 찾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을이 반사적 이익으로 소유권 취득해요. 을이 자회사가 아니라 갑이 받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을이 반사적 이익으로서 첩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자 결론. 아까 둘 다 썩을 놈이죠? 썩을 놈이에요. 그래서 을이 법원에 뭔가 힘을 빌려도 법에서 안 도와줘요. 갑도 썩을 놈이죠. 갑이 등기를 넘기고 갑이 법원에 힘을 요구해도 법에서 안 도와줍니다. 너희 둘이는 법에도 오지 마 그 말이에요. 그게 103조이고 불법인 법입니다. 자, 다른 예를 들면 갑이 도박장에서 을에게 돈을 빌려서 을이 갑에게 도박을 하고 돈을 빌려준 도박 채권자가 되고 갑이 도박 채무자인데 갑이 돈을 또 다 잃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을에게 돈을 못 갚아요. 돈 갚다가 변제한다. 못 갚으니까 을이 또 법원에 소송을 했어요. 빌려준 돈 갚으라고 변제 청구 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또 변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갑 측 변호사가 판사님 이거 무효죠? 물어봤어요. 이게 왜 무효인가 물어봤죠? 이게 무효라면 갑은 돈 갚을 필요 없어요. 을은 돈 갚으라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갑 측 변호사가 이게 무효인가 물어봤죠. 그럼 또 법원은 판단해야겠죠. 근데 자 보세요. 우린 지금 민법 시간이죠. 민법 시간에는 형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법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걸 규율한 게 형법, 형사 문제예요. 형사. 그럼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민법 시간이죠. 형법에 도박죄 있습니다. 형법에 도박죄 있어요. 근데 생각하지 마세요. 자, 민사적으로 도박 채권이 유효인가 무효인가는 법에 없어요. 다시 민사적으로 도박 채권이 유효이다 무효이다가 법에 없어요. 여기랑 달라요. 근데 판사들은 무효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법에 없죠. 그때 103조부에 하면 돼요. 도박 채권은
설랑풍속이 입에 든다 판시해서 무효라고 이제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변제할 필요 없고 을은 변제 청구 못합니다. 소송에도 을이 집니다. 을이 져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가 나오면서부터 도박빚은 안 갚아도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한 겁니다. 근데 대신 장기는 떠들어질지 몰라요. 장기는. 그래도 돈 안 갚아도 된다. 자, 이번엔 반대로 갑이 돈 빌려서 돈을 많이 따서 을에게 돈 다 갚았습니다. 갚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또 야, 무효인데 뭐라 갚았어? 그 돈을 우리 술이나 사주지. 빨리 가서 받아와. 그럼 반환 청구했어요.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다른 사유 모의라면 가능하지만 여기처럼 103조 모의라면 주문 끝이죠. 반환 청구 못합니다. 을이 법원의 힘을 빌려도 안 도와주고 갑이 돈 갚았죠? 그리고 갑이 법원의 힘을 빌려도 안 도와줘요. 너희들 둘 다 법에도 오지 마. 여기도 너희들 둘 다 법에도 오지 마. 그게 103조와 불법원인 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부터 지금부터 우리는 판례를 외우셔야 돼요. 판례가 어떤 행위가 103조 위반이고 아닌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대법원 판례를 지금부터 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거 하나 이거 꼭 외우는입니다. 이거 이제 103조 무효 아닌 게 있어요. 즉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닌 것, 103조 무효 아닌 것. 대표적으로 5개 딱 외웁니다. 첫째,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지금 3년 연속에 나오고 있어요. 강제집행 나오면 103조 무효 아니다. 두 번째, 강박도 아니고. 세 번째, 통정의 표시, 명의신탁, 양도세 등등 조세, 세금만 나와도 103조 아니다고 딱 외웁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강강소홀례 하죠. 그 대신 여기서 강강허신조 외워요. 다시 강강소홀례 대신 강강허신조 외웁니다. 근데 시험은 거의 대부분 시험은 강강조로 끝납니다. 그래서 강강조 외우세요. 그러다 가끔 강강허신조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이거 다 나쁜 행동이에요. 다 나쁜 행동이지만 103조 아닙니다. 나쁜 행동이라 마치 103조로 보이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시험에 잘 냅니다. 그래서 강강조, 강강허신조 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103조가 아니라 그건 불법의 급여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강강조 꼭 외우세요. 자, 문제 27의 문제 한번 보세요. 반사회 질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겁니까? 그럼 아까 아닌 게 강강조 빼면 돼요. 기억에 강 보이죠? 니은에 강 보이죠? 되게 조대 보이죠? 그럼 빼면 리을이 답이죠. 그러니까 답 2번이에요. 이거 언제 이걸 다 읽어 이거? 강강조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막 답이 이렇습니다. 이게 강강조 외우세요. 그냥 이걸 1초 만에 풀어야 되는 거. 근데 이걸 대부분 이 문제를 많이 틀립니다. 이걸 다 틀려요. 강강조 안 외우니까. 그리고 이런 암기법은 전국에 누구밖에 없다? 김하연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거 거의 다 틀려요. 아니면 1분 30초 만에 풀거나. 우리 1초 만에 풀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강강조, 가끔 강강허신조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타 판례들을 보겠습니다. 책은 다 제가 찾아드려요.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판단 시기는 항상 행위 당시예요. 그래서 둘 중에 어디다? 행위 당시고 그 이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 동기불법이 있는데 동기불법이란 법률 행위는 아주 좋아요. 그거 하게 된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그럼 이건 원칙 유효예요. 근데 불법 동기를 표시했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져 있다. 그때 예외적 무효입니다. 원칙 유효예요. 예를 들면 갑에게 건물이 있는데 우리 건물에서 도박장을 할 목적으로 X건물 임대차 합니다. 우리 뭐 할 목적으로? 도박장 계산할 목적으로. 그러면 법률행위는 임대차죠. 이건 불법이 아니죠? 이거 하게 된 동기가 불법입니다. 그럼 자, 임대인 갑 도박장 개설할지 갑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원칙 유효예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 또 속없이 도박장 많이 놀러 오세요.
라고 도박장 개설 목적을 표시했거나 또는 표시 안 했더라도 우리 동네 다 쓸고 다녔죠. 이미 갑이 알고 있다. 갑에게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럼 갑 이때 임대차 하면 돼야 안 돼요?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하면 그때 예외적 백삼주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변호사를 찾아가면 착수금으로 한 뭐 300만 원, 500만 원 주잖아요. 착수금으로. 그리고 내가 이기면 얼마 더 주세요 그래요. 뭐 2천만 원 더 주세요 했습니다. 그럼 약정이 백삼주 위반인가? 이걸 민사와 형사로 나눕니다. 그럼 자, 의뢰인은 둘 중에 어느 사건에 더 쫄아 있죠? 민사는 돈 안 갚아서 깜빵에 안 가요. 이건 지금 깜빵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의뢰인이 쫄아 있죠? 쫄아 있는 걸 이용한 약정이라 그때는 백삼주 무효가 되는데 이건 돌 쫄았죠? 그럼 이건 유효예요. 변호사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2천만 원 줘야 된다. 형사는 백삼주 무효라 2천만 원 줄 필요 없다. 두 개 잘 나누세요. 그 다음 법원에서 증언하고 그 수고비로서 금품을 받기로 약정해서요. 그럼 이거 증언을 나눕니다. 잘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럼 증언은 사실 증언이에요? 허위 증언이에요? 증언은 사실 증언, 허위 증언? 사실이에요. 그냥 증언은 사실을 증언한 거죠. 시험은 사실 안 써집니다. 그럼 사실 증언이에요. 그럼 사실 증언하고 돈 받기로 했죠. 그러면 상당성 있는 만큼 유효예요. 즉 하루 1시간 증언하고 2천만 원 받기로 했다. 그러면 하루 일당 교통비 유효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은 줘야 돼요. 근데 그 상당성 초과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전부 무효입니까? 아니에요. 전부 무효가 아니라 상당성 있는 100만 원만큼 유효. 그럼 그걸 초과한 1,900만 원 무효. 그러니까 1,900만 원 이행할 필요 없죠. 근데 100만 원 이행해야 된다. 사실 증언이니까. 근데 만약에 허위 증언, 허위라고 써줘요, 이게. 이건 100% 무효예요. 상당성 있는가 볼 필요 없이 100% 무효. 10원 못 받는다. 그래서 사실 증언과 허위 증언 두 개 잘 비교하세요. 다음 옛날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있었죠. 노태우 대통령이 불법으로 비자금을 적용한 것을 제3자 그 당시 쌍용그룹과 뭐 되잖아요. 쌍용그룹에게 비자금을 맡긴다를 임치한다. 물건이나 돈을 맡기는 걸 임치하는 거예요. 이 판례 포인트는 임치가 103조 위반인가 보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은 돈이나 물건을 맡긴 것만으로는 맡긴 자체 이 행위는 103조 아니라 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외우셔야 되거든. 그 다음 이제 첫 계약, 부첫 계약 나오죠. 그럼 흥분하지 마시고 첫 계약 나오면 첫 계약을 시작하면서 한 약정은 103조 무효가 되는데 첫 계약을 끝내잖아요. 그때 한 약정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첫 계약을 시작하면 불법으로 들어가죠. 그때는 103조 무효. 첫 계약을 끝내면 적법으로 돌아오잖아요. 도와줘야겠죠. 그때 한 약정 유효. 다른 건 절대 안 봅니다. 첫 계약을 시작하는가 끝내는가만 보세요. 다른 거 보면 또 흥분해요. 여러분 또 흥분. 그럼 감난 권료가 첫 계약을 시작하면 무효예요. 근데 보세요. 갑의 법률상 배우자 본처가 있는데 갑의 본처가 첫 계약에 동의했대요. 동의. 그럼 첫 계약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본처가 동의했으니까. 지금 누가 유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또 지금 흥분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런 거 보지 말아 했지 뭘 본다고요? 시작하는가 끝내는가만. 시작하죠. 그럼 여전히 무효입니다.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첫 계약 무효는 이 정신 나간 여자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객관적 혼인 질서 일부 일처제 그 객관적 질서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처가 동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하면 무조건 103조 무효입니다. 이번엔 감난 권료가 첩살이 하고 있어요. 근데 갑이 이제 집에 간대요. 그럼 우리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이제 와서 나를 버리면 여기 안 놔줍니다. 그러니까 갑이 그럼 우리가 산 아파트 너 줄게. 나 집에 좀 보내줘 그랬어요. 우리 뭐라 그래요? 아파트 줄 테니까 집에 보내달래요. 우리 뭐라 그래요? 아직도 안 갔니?
하고 비인일보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이 약정 보세요.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첫 계약 끝내죠. 그럼 다 유효. 그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유효. 그러니까 위자료라든가 자식이 태어났거든요. 그 자식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 줘야 돼, 유효니까 줘야 된다. 그래서 시작, 끝, 그만 보세요. 그만. 그다음에 여기까지 좀 책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책은 46페이지 오세요. 책은 46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4번 사회적 타당성. 자, 103조 보세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일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하는 법률은 무효로 한다. 밑줄 하셨죠? 오른쪽 페이지. 파란색 2번 반사회적 법률의 판단.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칩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동그라미. 성립 당시가 기준이고 그 이후 효력 발생 시가 기준이 아니다. 동그라미 2번 선량한 풍속 대사일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 관념으로서 즉 질서가 조금씩 변할 수 있죠. 시대가 흐르면. 그 다음 어느 법률행위가 위반되어 민법 103조에서 무효인지는 다시 동그라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동그라미 동그라미 1번하고 같죠? 같아요. 그 아래줄 성립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까지 사선 거기까지 봐요. 한다하여 한다까지. 양가로 2번 반사적인 판단 기준 동그라미 2번 제목에 동기불법 동그라미 그럼 원칙 유효 표시 알려진 무효. 자 바로 아래줄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질서 반하지 않으나 그 동기가 선량한 풍속 대사일서에 위반된 경우 가르고 아까 이해 똑같네요. 예. 도박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건물 임대차한 경우에 효력이 문제된다. 판례에 의하면 자 표시의 동그라미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그라미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 질서진 경우 법률행위 무효 동그라미 무효가 된다. 그 말은 책이 없지만 원칙 유효예요. 원칙 유효 표시 알려진 그때 예외적 무효. 헛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30일에 나왔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파랑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있습니까? 그럼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성공사 약정이죠. 밑에 핵심 판례 박스 보세요. 밑줄 잘하세요. 민사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선 사건이에요. 민사사건 아니라 그 다음 형사사건 동그라미 밑줄 잘하세요.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변호사 의뢰인 간의 체결한 성고모서 약정은 여기까지 밑줄 했죠? 밑으로 세 번째 줄 중간에 선량한 보입니까? 선량한 거기 밑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된 행위로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이다. 그럼 다시 보세요. 지금 핵심 판례 보셨나요? 왼쪽 여백에 급소 쟁점 있어요. 왼쪽 여백에 거기 민사사건 동그라미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의뢰인 간의 성보세 약정은 무효가 아니다. 우리 시험은 그게 나왔죠. 이제 형사 이제 나올 차례예요. 다시 동그라미 2번 있나요?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 변호사 아닌 자죠.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의 일부인 임야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 반응 무효가 됩니다. 왜요? 변호사 아닌 자니까. 동그라미 3번. 소송에서 자 증언 동그라미 그럼 사실 증언, 허위 증언, 사실. 허위를 안 써있잖아요. 증언 대가로 과도한 금품 교부의 약속 한 2천만 원 약정했다. 아랫줄 그런 급부 내용이 가로칩니다. 가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즉 상당성이 있어요. 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까지 가로쳤죠? 그 가로 유효. 이거 줘야 됩니다. 유효. 그 다음 그 뒤에 초과 동그라미 이제 초과무효. 초과하는 과도한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그 아랫줄 중간에 그러한 약정은 민법 103조 소정의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동그라미 무효로 됩니다.
그러니까 괄호는 유효예요. 상당할 수 있으니까 그거 초과 무효, 초과가 무효입니다. 자, 동그란 5번. 일부 일처제에 반하는 첫 계약 무효이다. 예컨대 첫 계약은 본초의 동의에 있어도 언제나 무효이다.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럼 심화학습이라고 있나? 심화학습 박스. 자, 1번에서 1번 보세요. 반사회적 범위에 해당하여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인 경우 있나요?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2번 형사사건 있어요. 아까 했죠? 밑에 두 줄 왼쪽에 체크, 두 줄 체크. 양가로 3번도 아까 해서 두 줄 체크. 양가로 4번 제목 밑에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밑으로 둘째 줄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그래 보세요. 밑에 양가로 7번 기타 있나요? 동그란 1번 노름빛을 토대로 노름빛을 즉 도박빛을 대물 변제하기는 약정 무효이다. 2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는 약정 무효이다. 부부간에 이혼하지 않겠다 각서 썼거든요. 그건 무효예요. 그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막 써주세요. 막 써줘요. 4번 일부 일처제에 반하는 첫 계약 무효이다. 단 동그라미 칩니다. 첫 관계 단절 동그라미 단절을 목적으로 하면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약정은 유효이다. 다음 밑에 2번 있나? 큰 2번 잘 보세요. 자, 제목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써 있죠. 다시 잘 보세요. 2번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써 있습니까? 그럼 그게 유효란 말입니까? 유효란 말 아니에요. 2번은 103주 무효 아니란 말입니다. 2번은 무슨 말이에요? 103주 무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효 그 말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뭐다? 103주 무효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걸 말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강강어신조였죠? 양거로 1번 자, 제목 밑에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부과될 양도세 등 조세를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밑줄 했죠. 그 아래줄 끝에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03조 아니다. 양가로 2번 다시 양도소득세 동그라미 조세 103조 아니다. 양도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매매대금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했다여 그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에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읽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냥 양도세 동그라미 쳤죠? 그럼 제일 끝에 103조 아니다 맞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강강어신조 외운 거죠. 이거 언제 이걸 다 읽어요? 이거 언제 다 읽어요? 양가로 3번도 밑에 명의식 동그라미 그럼 103조 아니죠? 아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 무효는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나중에 하겠지만 이건 부동산 실명법 무효예요. 부동산 실명법 무효지만 103조 무효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시 명의신탁 약정 무효는 반사회적 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탁한 부동산 넘겼어요. 신탁한 부동산은 불법의 언급에 해당하지 않고 일단 거기까지 맺지 않는다. 강강호 신조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5번 있습니까? 그럼 두 번째 줄 중간쯤에 반사회적 보여요? 다시 양가로 5번 둘째 줄 중간쯤에 반사회적 행위에 조성된 재단은 이게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이 숨기기 위해서 자 임치 동그라미 이거 임치를 물어본 거예요. 임치한 경우 이것만으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범위라고 볼 수 없다. 양가로 6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강제입행 동그라미 강강어신조 강제입행이 면한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로한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이거 작년 시험 정답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보신 건
다음 주에 할 108조 무효입니다. 108조 무효예요. 근데 뭐가 아니다? 103조 무효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아니다? 103조 무효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지금 양가로 6번. 그건 다음 주에 할 108조 무효이지만 뭐가 아니다? 103조 무효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무효 맞아요. 이것도 무효입니다. 근데 103조 무효 아니란 말이에요. 양가로 7번 제목 밑에 법률행위 선행과 중에 국가간 합수부, 이 합동수사부입니까? 합수부의 그 다음 강박 동그라미, 강강호 신조. 강박위에서 중요한 경우 의사표시 형성 과정은 하자 문제일 뿐이고, 즉 110조, 다음 주에 110조 해요. 법률행위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103조 아닙니다. 다음 제일 밑에 무슨 기출문제 하나 있나요? 문제 동그라미. 그거 풀어보세요. 이건 풀어보세요. 아까 했던 겁니다. 다음 오른쪽 해주세요. 자, 오른쪽 파란색 4번. 반사회적 행위 효과가 있습니까? 양가로 1번에 이행전 동그라미. 이행전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동그라미 1번 두 줄 체크하세요. 이행할 필요 없다. 밑으로 쭉 내려오면 양가로 2번 제목에 급부 이행 후 동그라미. 이행 후에는 불법한 연금의 이론이 적용된다. 밑에 심화학습이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 민법 746조 보세요. 불법한 이론에서 절급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급여자, 급여한 사람, 준 사람은 부당이득으로 그 이익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동그라미 3번 결론 기억. 급여자는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밑으로 셋째 줄 첫째 있습니까? 첫째, 급여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로 하여 상대방에게 동그라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로 청구할 수 없고, 둘째, 급여한 물건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 따여 다시 동그라미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가의 동그라미. 아까 말소 청구. 또 할 수 다음 페이지 없다. 아까 첫 계약 주문 끝이라 했죠. 아까 했던 거죠. 니은 다음 페이지 니은 급여 물건 소유자 누구죠? 반사적으로 급여를 받은 상대방 동그라미. 상대방에게 계속된다. 아까 첩이 반사적으로 소유권 취득했죠. 첩. 그 다음에 네임 5번이 104조인데 여기 보기 전에 하나를 먼저 봅니다. 여기 보기 전에. 자, 우리 책 55페이지. 우리 책 55페이지. 중간쯤에 심화학습 이중매매 있습니까? 이게 103조 문제예요. 103조의 대표적인 사례고 여기까지 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칠판에 이제 이중매매 있나요? 이중매매. 이거 실생활에 아마 본 적 없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외우셔야 돼, 이것은. 자, 이중매매는 부동산을 매매를 두 번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결론부터 이중매매는 선의악이 묻지 않고 선의악이 똑같아요. 악의도 유효예요. 근데 적극가담하면 그때 103조 무효가 됩니다. 그럼 적극가담이란 알고도 요청 꼬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것은 유효죠. 안 것은 유효예요. 뭐 있다 꼬셨다. 이때 사회적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때 무효가 됩니다. 악의도 유효예요. 그럼 자, 원칙보다 악의도 유효. 야, 예를 들면 가백의 부동산인데 을가 먼저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을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받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아시겠지만 을이 이행 착수했으니까 갑은 계약금 계약금 100억 돌려주고 해약금 해지할 수 없으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겨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제 넘겨야 돼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다시 병에게 팔아요. 등기 을에게 안 넘겼잖아요. 다시 팔고 병한테 등기합니다. 그러면 을을 제1 매수인, 병을 제2 매수인. 그럼 병한테 등기 넘겼죠.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가?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병은 앞사치를 안 것만으로는 병을 사회적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유경쟁이라 설사 병이 이걸 알았더라도 내가 뒤늦게 사서 먼저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안 것 가지고는 병을 사회적 비난할 수 없다 그래서요. 그럼 갑은 더 이상 을에게 소유권 넘길 수 없으니까 이게 이행불능이 돼서 을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병이 소유자니까 갑이 약속 어겼죠? 을은 갑에게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병이다, 병. 이제 예외적 적극가담 135호입니다. 다시 갑에게 엑스했는데 을과 일 매매했거든요. 을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받았어요. 그럼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야 할 텐데 병에게 다시 팔아요. 이게 이중매매. 병에게 등기를 넘겼는데 자 이번에는 병이 이 매매계약에 적극가담했대요. 그러니까 적극가담이란 병이 갑을 꼬신 거예요. 자 보세요. 병이 찾아가서 야 세상에 이걸 3억에 팔았니? 그렇게 싸게? 내가 5천 올려줄게. 나한테 팔아라고 꼬신 거예요. 그럼 이거 파트너라고 작정을 했죠. 그때 너는 사회적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래서 그때 이게 103조 무효, 원인이 무효면 등기 결과도 무효. 그래서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럼 자 보세요. 그럼 1 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1번 유효이다, 2번 무효이다, 3번 잘 모른다. 또 3번에 찍었죠. 여기처럼 무효 사유가 써 있으니까 무효가 돼요. 무효나 취소 사유가 없죠. 그럼 이건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1 매수인이 어떻게 소유권 취득할 것인가? 우리 병에게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 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하거나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만난 적 있나요? 둘이 계약한 적 없죠. 만난 적 없죠. 그러니까 직접 청구 못해요. 을은 누구랑 계약했죠? 갑과 했으니까 매도인 갑을 대위에서 말소해야 돼요. 그러게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직접 못합니다. 근데 자 여기서 보세요. 근데 병은 말소돼야 되죠? 근데 병이 말소되기 전에 정에게 팔고 등기합니다. 그럼 무효는 원칙이 절대적 다 죽어. 앞사람 모이면 뒷사람은 선이어도 다 죽어요. 절대적 무효라 선이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보호 안 돼요. 그러면 시험은 오지선다잖아요. 그러니까 정가에 나오고 정이 거의 대부분 정답이에요. 오지선다라 정이 꼭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틀이 정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정이 정답이에요. 정은 선이어도 보호 안 됩니다. 보세요. 선이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이제 이 질문 누가 안 틀려요. 그래서 이걸 보세요. 뭐라 하냐면 절대 무효니까 취득할 수 없다. 안 틀립니다. 뭐라 하냐면 보세요. 선의정은 갑과 병의 제2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래냅니다. 그럼 없다요. 이게 유효가 되잖아요. 유효할 수 있잖아요. 이게 유효면 병도 유효, 정도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없다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무효여야 병도 무효, 절대유기라 정도 무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효하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갑을병 막 나왔죠? 이걸 사례 문제. 갑을병 나오고 자 보세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럼 정답은 거의 4번, 5번이에요. 다시 기억하세요. 갑을병 사례 문제 나오고 옳은 거 틀린 건 정답 어디다? 거의 4번, 5번. 근데 제가 2번과 4번은 생략했어요. 쓸데없으니까. 제가 2번, 4번은 빼버렸어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었어요? 저 5번. 5번이에요. 5번이에요. 이런 말은 전혀 못 들어요. 우리나라 모든 시험은 갑을병 나오죠? 틀린 거죠? 멋지게 내놓고 1번에 답 안 내요. 다 맞춰버리거든요. 이걸 다 읽어야만 시간 부족으로 시험에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꼭 4번, 5번 나와요. 거의 대부분. 전부는 아니에요 또. 전부는 아니에요 또. 찍을 테면 거기다 찍으라 이 말입니다 또. 나중에 또 뭐라면 안 됩니다.
그럼 자 문제 풀어볼게요. 갑은 자신의 X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1일 매매했죠. 계약금과 중도금 받았다. 그 후 병이 갑의 배임이 배신, 갑은 을을 배신하죠.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백산용어요. 가담해서 각각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고 자신 병 명의로 소유권 등기 마쳤다. 틀린 겁니다. 다음 이 가로말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법조만 하면 판례밖에 안 되니까 이런 말은 있으나 마나 말이에요. 무시하세요. 그럼 1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등기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갑을 대의한다 그랬어요. 자 3번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게 해약금 해제 못합니다. 중도금 줬으니까 이건 나중에 하실 거예요. 5번 만약 선의정 부호 안 돼요. 선의정이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해서 이전 등기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 이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드렸죠.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정도 무효가 되는 거죠. 오늘 기억하세요. 갑을 이용한다고 틀린 건 정답이 몇 번이 많다? 4번, 5번. 이 말이 제가 1년 중에 한 말 중에 제일 중요해요. 이 말이. 1년 중에 한 말 중에. 저한이 못 들으니까. 그럼 이제 책을 체크합니다. 책을 체크해요. 자, 55페이지. 55페이지. 중간에 심화학습 이중매매 있습니까? 1번 서론 있죠. 그럼 동그라미 1, 2, 3 6줄 다 체크해요. 동그라미 1, 2, 3 6줄 다 체크. 그 밑에 사례 써 있나요? 사례도 4줄 다 체크. 지금 사례 아까 똑같이 했어요. 칠판하고 아까. 가불변까지 똑같습니다. 넘기세요. 자, 2번 제목이 원칙 동그라미, 유효 동그라미. 그럼 양가로 1번을 보세요. 제2매수인 병이죠. 원칙 악의도 유효. 그럼 제2매수인 병이에요. 자, 제2매수인 병이 이중 매매임을 자 알고 동그라미 알고. 그럼 알아도 유효. 알고 매매해도 이중 매매는 유효이다. 가로 열고 이 매수인이 악의도 유효해요. 바로 아랫줄 이 매수인이 이중 매매를 알고 매수하여 즉 악이어도 이 매매계약이라는 채권계약은 계약전상 유효하다. 여기까지 밑줄 했나요? 밑으로 세 번째 줄 그러므로 이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다. 병이 취득하는 거죠. 여기요. 양가로 2번 매수인은 1 매수인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바로 아랫줄 제2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결과 매도인은 갑의 제1 매수인 여기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 그러므로 제1 매수인 을은 갑을 간의 계약에 대해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최고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밑줄 청구 밑줄 했죠? 그 아랫줄에 할 수 있다. 그래 밑줄 양가로 2번 예외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그리고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 동그라미. 그럼 양가로 1번 있나요? 적극가담이란 그 5줄 왼쪽에 다 체크하세요. 아까 알고도 요청, 알고도 권유가 적극가담했죠? 5줄 다 체크했나요? 그럼 잘 보세요. 양가로 1번 세 번째 줄 중간에 셋째 줄 중간에 이중매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부족해요. 알면 유효니까 부족하고 그 아랫줄에 파란색 글씨 밑줄 알면서 매도를 요청, 권유, 기망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돼요. 그게 적극가담이다. 아래에 4번 이중매매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동그라미 가담으로 무효인 경우 사례 정리가 있나요?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3번 오세요. 양가로 3번. 1매수인, 2매수인 관계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제1매수인은 동그라미 칩니다. 매도인을 대의 동그라미 여기 매도인을 대의해서 2매수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바로 밑에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세 줄 다 왼쪽에 체크했죠? 그럼 셋째 줄에 직접 동그라미 그럼 직접 못한다. 밑으로 쭉 내려와요.
중간에 양괄호 5번 있나요? 제2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자 G. 그럼 아까 얘는 선이어도 무조건 죽어도 무효. 다 죽어, 다 무효. 그래서 양괄호 5번은 그 밑에 세 줄을 체크해요. 세 줄. 그럼 셋째 줄에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까지. 아까 주장할 수 없다. 없다까지 그게. 그 다음 5번 이중매매 법리 유추 적용 있나요? 그럼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보세요. 이중매매는 꼭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매매계약에 있으면 가분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야겠죠? 근데 매매해놓고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럼 저당권이 있는 거 넘기면 되나요? 깨끗한 거 넘겨야겠죠? 아무튼 을을 배신하고 이상한 짓하면 다 이중매매예요. 깨끗한 건 넘겨야 할 텐데 병에게 저당권 등기했는데 그것도 이중매매예요. 그러면 병이 적극가담했다면 저당권 등기 103조 무효. 그래서 꼭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자, 동그라미 2번. 갑이 이미 을에게 매매계약에 체결된 토지를 다시 재산자평에 적극가담 동그라미. 무조건 무효예요. 가담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반사적 법령이 무효 동그라미. 아무튼 적극가담은 무조건 무효 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매매하지 않는다. 매매하고 저당권도 적극가담 무효. 그 다음 페이지 기출문제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위쪽이 문제 동그라미 칩니다. 문제 있나요? 아까 한 거예요. 그 중에 동그라미 2번은 X. 동그라미 2번 X. 2번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건 내기하시면 아까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률행위 목적 확가적 사회적 타당성이 원래 103조와 104조인데 104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오늘은 103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복습 몇 번? 이상 빼먹으면 안 돼. 3번 이상 꼭 하십시오. 그러면 3월달에 편해집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